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양책 소식에 비트코인이 장중 13,6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연장 방침 등을 발표하면서 12월 중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이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통화 정책, 자산 구매 프로그램 등 이 다양한 조치 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워낙 이제 확산세가 높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CNBC에 출연하면서 경기부양책 규모를 기존 제한보다 증액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위기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고용노동부 이 고용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의 규모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13,600달러 선을 한번 찍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 리플 XRP도 7.84%, 그 정도로 꽤 많이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오히려 나왔고, 지금 비트코인과는 상반된 이 가격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간엔 이런 단기적인 장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경기부양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3,000달러 선에서 이제 지지를 단기적으로 받는 모습을 지금 비트코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클의 CEO가 이 페이팔 비트코인 거래 인증샷을 게재를 했는데요. 지금 세계 최대 온라인 간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레어가 본인 트위터에 페이팔에서 100달러 규모의 BTC를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이정표적 이 사건이라고 인증샷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용자는 페이팔 전용 계좌, 지원 은행 계좌, 체크카드로 BTC를 매수할 수 있고 이 신용카드 및 기타 신용상품 기반 거래는 아직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위터 댓글창에는 이 대다수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페이팔에서 BTC를 구매하는 것은 온체인상의 트랜잭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해당 BTC를 이체할 수 없으니 이는 진정한 BTC 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페이팔의 BTC 지원 기능을 지지하는 것은 중앙화 기관에 대해 지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또 페이팔의 이 BTC 구매 기능 지원은 이 BTC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고 대규모 신규 사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도 달렸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페이팔의 비트코인 지원을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중앙화된 형태로 간다는 것을 많이들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비트코인의 이제 뭐 이념이나 그 실제 이 철학이 전혀 녹아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형태를 보고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그 개인 지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팔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이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갑에. 이러면 비트코인을 그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상호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페이팔은 아무래도 자기의 플랫폼에 이제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결제를 하든 자기네 지갑 안에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게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는 뭐 전송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불편함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인매트릭스 창업자가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개인 아닌 기관 투자자가 주도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연고점을 돌파한 이 비트코인 상승 랠리의 원동력이 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이 풍부한 자금을 가진 기관 투자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인리스 협약 애널리스트 네오가 이제 펀더멘털이 불안정한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다시 강화됐다라고 하면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26일 BTC 보유량을 4,414개 늘린 것이 전날 BTC 상승의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개인 투자 심리가 기관의 추가 매수에 영향을 받아 불이 붙은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현 시점에 이 BTC 마켓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봤을 때 BTC가 13,40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한 후 매수 자금이 감소를 했다고 하면서 이 고래들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이 이 CBDC 바콩을 공식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이 바콩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보도인데요. 지금 이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바콩이 그 유명 이제 고대 사원의 이름을 따온 이름인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지금 일본 핀테크 기업인 소라미츠가 맡았다고 합니다. 이 바콩은 현지 법정화폐 리엘과 달러를 지원하는데, 사용자는 협력 금융기관에 신분증 및 전화번호를 제출해서 사용 신청을 한 뒤에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이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개인 간 결제 및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치아세레이 은행 국장은 이 푸놈펜에서 열린 바콩 발행 행사에서 바콩 시스템이 사회복지를 증진할 뿐 아니라 현금 사용 없는 개인 간 전자결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콩이 이 국가 결제 시스템의 중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송금 방식을 제공하고 현지 화폐 리엘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왜 이제 이 CBDC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급하게 빠르게 지금 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캄보디아 경제는 지금 90% 이상을 미국 달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일반적인 국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이 부분에 이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 화폐가 사용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자국 내에서 그 정부의 이제 뭐
그 컨트롤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자금 관리가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겠죠. 미국 달러에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달러가 나가면 이제 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아마 이 CBDC를 빠르게 지금 발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자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CBDC가 이제 조금씩 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발행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는 국가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영향력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이 치고 나오면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도 꽤 빠르게 지금 CBDC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CEO 비트코인 금융 소외계층 포용하기 부적절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CBDC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의 최고 경영자인 아제이 방가가 비트코인이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통화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통화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코카콜라 2개에 해당하는 가치가 내일 21개 가치로 변하는 화폐를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금융 시스템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법정 통화가 디지털화되면 국경 간 거래 계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을 위한 금융 포용은 매우 다른 이야기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화폐로 사용하기에 비트코인이 이 단점이 이제 변동성이죠. 이 가격의 변동성을 항상 비판받아 왔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똑같은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하고 이제 CBDC가 사용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일상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이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번 체크하고 이 소비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충분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화폐로서의 그 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이용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대신에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 마스터카드 CEO가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통화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가 투명성이 낮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자이 방가 이 CEO는 마스터카드가 CBDC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자이 방가 CEO는 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마스터카드가 탈퇴한 것에 대해서 규제 문제 이전에 사업 방향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반티가 미 암호화폐 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크라켄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아반티 파이낸셜이 이 두 번째 암호화폐 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 아반티 파이낸셜은 와이오밍주의 특수 목적 예금 취급 금융기관 자격을 확보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와이오밍 은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아반티의 은행 설립을
승인했는데 앞으로 추가 자본 조달 등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최종적인 은행 운영 권한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내년 초 정식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달에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최초로 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케이틀린 롱 아반티 CEO는 이 두 번째 사례가 나온 만큼 암호화폐 설립 인가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은행 설립뿐만 아니라 이 전자화폐 아빗 발행도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아빗은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와 연동되지는 않지만 미국 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반티의 기술 협력사인 블록스트림의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리퀴드에서 먼저 발행되고 이후 이더리움에서도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전문 은행 설립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만큼 암호화폐 확산에 이제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BNK 부산은행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지갑인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는데, 이 블록체인 특구로 이 부산시가 7월에 이제 선정이 되고 1차로 물류관광, 공공안전, 금융서비스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부산은행은 금융서비스 분야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의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산은행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지갑으로 결제, 송금, 수단 관리 등 이 분산되어 있는 지급 수단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 기능을 통해서 공공기관은 정책 지원금 등을 디지털 바우처로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은 이 직원 복지 포인트 등을 바우처로 발행해서 직원에게 또 줄 수도 있고요. 실제 이 디지털 바우처라는 것은 이 부산은행에서 만든 이 디지털 바우처 앱에 보관이 되고, 이 썸패스 가맹점에서 QR로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선물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의 이 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디지털 지갑이 이제 생기면서 이 부산에서 이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제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지갑, 디지털 바우처 지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